오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53페이지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 시간에서 했던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신고서,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TAT 2급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필요 지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여부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을 한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이걸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같이 제출해야 간주 임대료가 제대로 계산됐는지 이런 것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간주 임대료라는 것은 보증금에 대해서 그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이자분만큼을 수익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10% 부가세를 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율을 정부에서 정해줍니다. 시험에서는 이자율을 매번 알려주기 때문에 그 더존 프로그램에 있는 이자율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자율을 고쳐야 할 때도 있게 되죠.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및 관련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본 문제에 한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고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1.2%로 가정하며 동입력은 생략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해야 될 서류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서에서 작성된 관련 회계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서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이렇게 네 가지를 해야 되겠네요. 자, 월세 계약서가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월세 보증금이 있죠? 5천만원. 월세는 100만원이고요. 여기 제3조에 보니까 간주 임대료를 임대인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네요. 그러면은 간주 임대료를 임대인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면 돼요. 세금과 공과금 알아두시고, 계약기간 9월 1일부터 12개월로 한다. 1년간 계약이네요. 그러면 2023년 8월 31일까지인가요?
네,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와 사업자 번호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임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 하나에서 우리 삼일전자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 가정하다고 그랬죠. 자, 세금 기산서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입력할까요? 9월달 임대료를 받았네요. 9월 10일 날. 자, 메인 매출 전표에 9월 10일 거 세금 기산서 입력합시다.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9월 10일 자, 우리가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11번 과세 매출 분명은 9월 임대료 공급가액은 100만원 거래처 기흥성 전자세금은 1번 전자입력으로 하자 그랬죠. 발급 전송은 생략하기로 했어요. 분계 현금으로 받았네요. 1번. 자, 입금전표 차변에 110만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0만원에 제품 매출 아니죠. 제품 매출이 아니고 임대로 검색해 보세요. (411번) 있죠. 임대료 411번 임대료 확인. 음. 411번 임대료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기산서 입력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이 서식을 작성해야 돼요.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들어가세요. 자, 우리가 7월부터 9월로 입력해야 되죠. 9월 달에 신고하는 거니까 7월부터 9월 적용 이자율이 1.2%로 입력이 돼 있네요. 1.200 이거 1.2%입니다. 혹시 이자율을 바꾸려고 할 때는요, 요 단추 누르시면 돼요. 여기 있죠? 이자율. 여기 눌러서 여기다가 새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0 잘 입력이 돼 있으니까 고칠 필요가 없고요. 고치려고 할 때는 이걸 눌러서 고치면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임대건이 많으면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계속 쭉 입력하는 거예요. 자, 임대건이 딱 한 건이에요. 한 줄만 입력하면 돼요. 상호 주식회사 기흥성 층
2층 호수 205 동은 생략하라. 넘어가시고 등록사항을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기흥성의 사업자 번호예요. 10681 35219 면적 82 용도 사무실 임대기간 2022 0901부터 2023 08 3일까지 계약기간 1년이니까 맞죠?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면은 12개월 맞죠?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 관리비는 없군요. 자, 밑에 보시면 보증금이 이자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보증금 이자가 바로 간주 임대료인 것입니다. 이것을 임대료로 간주했기 때문에 여기에 10%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우리가 증빙이 없는 것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건별로 유형을 선택할 건데요. 건별은 공급 대가를 공급가액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를 꺼내 가지고 여러분 손계산기 꺼내서 49,315원 4932로 입력한 다음에 곱하기 1.1 엔터. 그러면 54,246.5원이 나옵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 강의를 언젠가 올렸는데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왜 여기서 곱하기 1.1을 하는지 모르겠다. 선생님, 여기는 이자율을 1.2%라고 했는데 왜 여기다는 1.2를 곱합니까? 지금 곱하는 1.2는요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기 곱하기 1.1을 한 거는 여기 간주 임대료에다가 곱하기 1.1 했잖아요. 그거는 부가세 10%를 더하기 위해서 곱하기 1.1 하는 겁니다. 자, 소수는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지에다가 54246을 메모를 해놔야 돼요. 메모하셨죠?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 또 갑니다. 이거는 이제 닫으셔도 돼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저장 단추 없죠? 예, 닫아도 되고 이건 저장된 겁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가야 됩니다. 일반 전표 회계 처리를 안 합니다. 요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9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로 유형은 증빙이 없는 부가세 건은 14번 건별 유형이 14번입니다. 건별 분명에는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 공급가액에 아까 메모한 숫자 있죠? 54246을 입력해요.
54246 입력하면은 공급가액에 4932로 아까의 그 간주 임대료가 나타나죠. 맞죠? 아까 우리 간주 임대료가 49315였거든요. 그래서 49315에다 곱하기 1.1해서 공급 대가를 입력한 겁니다. 잘 알아두세요. 예. 건별도 카드와 마찬가지로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금액을 입력해 가지고 처리한다는 거. 거래처 없어요. 전자세금 없어요. 지나가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 간주 임대료 분계는 요 부가세만 분계하는 거예요. 공급가액은 분계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 4,931원 부가세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고요. 이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갔겠죠? 그 다음 밑에 차변에 임대인이 간주 임대료를 부담하면 그 부가세를 뭘로 처리한다?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다. 817번 4931 탭키 거래처 같은 거 없어요. 밑에 분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잘 따라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자, 먼저 월세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했고요. 거기에서 그 간주 임대료에다가 곱하기 1.1을 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와가지고 유형을 건별로 공급가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해가지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는 세금과 공과금 이렇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아까 뭐뭐 하라고 그랬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라. 그 월세 100만원 받은 거 그거 말하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라. 네, 아까 작성한 거. 관련 회계 처리를 해라. 이게 아까 14번 건별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거.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월부터) 9월로 정기신고 작성하시면 자 14번 건별은 과세죠.
과세의 기타 4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14번 건별은 과세의 기타의 4번 여기에 들어옵니다. 잘 반영됐나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려운 부분은 그 간주임대료 회계 처리하는 거. 네, 거기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그것만 잘 챙겨 놓으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뒤에서 연습 문제 풀 때도 반복해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닫아주시고 시험 볼 때는 꼭 저장하는 거고요. 지금 연습할 때는 저장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도 되시고 안 해도 되고. 자, 다음 문제. 수행 결과 한번 볼까요? 그러면 교재. 수행 과제 풀이 11번 과세. 네, 월세 이렇게 했죠. 네,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세서. 49315 맞죠? 간주 임대료 14번 건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차변의 세금과 공과 대변의 부가세 수금. 여기서 하나 지금 우리가 임대인이 부담을 하면은 임대사업자의 그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임차인이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임차인이 9월달 월세를 붙일 때 100만원 붙일 때 간주임대료도 주인한테 임대인한테 물어서 4,931원을 포함해서 붙여주겠죠. 간주임대료. 그때는 차변에 보통예금이 와요. 보통예금에서 받아가지고 부가세 예수금으로 넘기는 거예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면. 네. 근데 이 건은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니까 회사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세금과 공과금, 차변에 대변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예수금으로 납부하는 거죠. 다음은 256페이지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아까 우리가 여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4번에 반영된 거 요거만 확인했는데 과표에 가서 여기 부동산 임대업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거 이거는 안 봤네요. 네. 과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였죠? 컴퓨터 제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제조로
과표 잡히는 것과 부동산업으로 과표 잡히는 거, 이게 구분해요. 구분되어 가지고 여기에 집계가 됩니다. 참고로 그건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것을 별도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을 수행하면 이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것도 시험 잘 나오네요. 오늘 하는 이 실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니까. 오늘 1교시에 했던 거, 그 다음에 또 이 시간에 하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파트네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있으니. 예. 자,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게 말이죠, 아주 지독한 그 목감기입니다. 목감기. 예. 그 약을 잘 먹어서 그런지 좀 풀어지고 있어요. 다. 걸려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아, 근데 이거 어디서 걸렸는지 알 수가 없네. 예. 어디서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다니는 곳이라는 건 학원하고 아침에 저기 호법에 수영장 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 별로 사람 안 만납니다. 그때 아픈 게 목요일 날 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목요일 날 아니면 수요일이나 화요일 요 근래 그 주에 만났는데 그 주에 어디 돌아다니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뭐 수영장에서 샤워장에서 어떻게 뭐가 잘못됐나. 예. 학원에서 뭐 그런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그런 거 조사도 안 해요. 어디 했냐 이런 거 조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하여튼 잘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방심하면 안 돼요. 수시로 소독 잘하고. 자,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론에선 이건 배웠죠. 실습해 보는 겁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 수, 임산물 등 원재료를 받아서 이를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가액의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한다.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통조림,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해당이 되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증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산서, 면세니까 계산서를 받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거나 증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해당 계정의 적요를 6번 의제 매입세액 원재료 차감이라는 원재료에다가 이 적요를 꼭 넣어야 돼요. 코드를. 그래서 적요번호 꼭 넣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 타계정 대체거래 8번 적요 이 얘기해서 여러분 알고 있죠. 의제 매입세 공제 원재료도 반드시 6번 적요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돼요. 전표 입력할 때 그걸 넣어야만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반영 작성되며 수정 또는 추가 입력도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네,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는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었는지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율이 102분의 2가 적용되는 사업장, 104분의 4, 106분의 6, 네, 뭐 이렇게 108분의 8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우리 TAT에서는 104분의 4가 적용되는 중소제조업으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104분의 4 공제율은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 공제율까지 자동으로는 해주지 않습니다. 공제율을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서 공제율은 우리가 선택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중소제조업은 104분의 4다. 요거 알고 계십시오. 만약에 또 시험이 이렇게 나온 적도 한 번 있습니다. 법인인데 음식점업이다 이렇게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106분의 6 조금 더 공제율이 높습니다. 두 개만 알아둡시다. 중소제조업이다 104분의 4 법인 음식점이다 106분의 6 그래서 한도도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한도를 다 알아서 체크할 겁니다. 자, 의제매입세 공제 요건 다시 한번 보세요. 정규 증명서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같은 게 농민들이 재배한 것을 직접 살 때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농민이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농민들이 자기 논밭에 작물 재배하는 걸 사업자 등록해 놓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규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가 없죠. 따라서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는요.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구매계약서 이것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음식점은 안 돼요. 그러면 뭐만 돼요? 제조업만 되는 거죠. 제조업만. 음식점 아니면 제조업체니까 음식점을 제외한 업종만 농어민을 직접 상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 지식은 있어야 돼요. 자, 수행과제 보겠습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려면요. 진지하게 좀 천천히 설명을 잘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50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쉬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중간 확인 찍고 여기 수행과제 요거를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50분이죠. 4시 5분에 들어오십시오.